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네, 제가 어제 브리핑 때 이런 보도를 했었죠. 세월호 참사에 갇혀 있었던 학생들이 유류품 그리고 휴대폰 등을 비닐팩 또는 비닐봉지에 싸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내용 또는 지키고 싶었던 물품이었겠죠. 그러면 그 휴대폰 안에 또는 그 유류품 속에 중요한 단서 또는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 당시의 상황 또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경이 가장 먼저 입수를 해서 유심 카드를 뽑아내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혹시 빼내가진 않았을까? 또는 그 정보를 먼저 섭취해서 삭제한 의혹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경 측은 단순히 소지품에 대한 검사였고, 즉 다시 말하면 소유주가 누군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심 카드와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습니다. 그 휴대폰을 왜 굳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뽑아냈는지, 그리고 정말 정보 확인만 하고 넣어뒀는지 삭제했는지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선의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해경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KBS의 막내 기자들이라고 하죠. 지난해 40기가 입사를 했는데요. 38기, 39기, 40기 기자들이 KBS의 사내망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KBS의 기자는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 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표출하는 글을 썼습니다. 흔히 말해서 기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기레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신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현장의 KBS의 보도를 보면서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군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수색해달라 라는 말을 할 때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친 그 모습만 방송됐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 박수를 치고 또는 그 전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을 꿇고 있고 지금 경사났냐, 뭘 박수 치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은 모두 편집 삭제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가족의 입장의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정부의 입장만 보도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KBS 보도국장과 지도부를 겨냥했는데요.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언론인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표출했습니다. 말미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지도부를 겨냥해서 비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보완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정이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런 선이나 도덕적인 움직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보도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언론계의 현실은 소수의 아랫물들이 먼저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갖고 윗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곳 현지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대형 여객선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창경호, 남영호, 그리고 서해 회리호, 그리고 올해 세월호 참사까지 모두 다 비슷한 내용의 궤적을 그리면서 참사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적과 구명정 불량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과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결국 그 돈을 많이 번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의적으로도 어긋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명정 불량,
유사시 그리고 위기시에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는 그런 방만한 태도, 안전불감증, 땜질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번 참사는 과적과 구명정 불량을 넘어서 승무원의 안일한 태도, 고박의 문제, 급변침, 그리고 주변 유관기관과의 소통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장이 다급해서 그리고 탈출한 승무원들이 다급해서 경황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한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라면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끝끝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소조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수색 작업에 용이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탈출자는 174명, 희생자는 2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는 여전히 33명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수색에 힘써야 하고 어제 고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하자 급히 바지선 위에 응급 의료진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 3시 브리핑이 끝나면 5시와 6시 사이 안산으로 저희 카메라가 이원 생중계할 예정이고 8시에는 안산 촛불 추모 집회를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 생중계가 끝난 후에 이곳 팽목항에서 제가 마무리 브리핑을 하고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